요란한 것처럼 그 신뢰가 무너진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모두 가벼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규는 철민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또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건가? 라며 의심하게 되고 철민을 점점 더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철민의 아는 척은 순간적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진실이 드러난 순간 동규에게 말뿐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동규는 철민의 의견을 건성으로 듣거나 가볍게 흘려버리기 시작했죠. 태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모른다고 말할 타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철민처럼 아는 척하던 습관, 이제는 멈춰보세요. 아는 척을 그만두면 오히려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겉모습보다 진솔한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솔직하게 세상과 마주해 보세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지나친 칭찬은 나를 작아 보이게 합니다. 소연은 동네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말을 했죠. 친구들이 옷을 새로 사면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모델 같아요. 라고 감탄하고 누군가 음식을 만들어 오면 와, 이거 식당에서도 못 내놓을 맛이에요. 라며 과장된 칭찬을 던지곤 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소연의 말을 듣고 기분 좋게 웃으며 고마워요, 소연씨. 라고 대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소연의 칭찬이 마치 과장된 광고처럼 들렸죠. 어느 날 소연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가 직접 만든 파스타를 가져왔고 소연은 한 입 먹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최고예요. 진짜 셰프가 만든 것보다 맛있어요. 이 정도면 가게 열어도 되겠어요.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웃으며 고마워요, 소연씨.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무슨 가게 수준이야. 그냥 평범한 파스타인데 또 오버하네. 소연은 친구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싶어 칭찬을 이어갔지만 정작 그 칭찬이 친구들에게는 점점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연 씨는 왜 이렇게 나를 과하게 띄워주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가? 또 다른 날 친구가 새로운 신발을 신고 나왔을 때도 소연은 어김없이 칭찬했습니다. 와, 이 신발 너무 멋있어요. 진짜 연예인 신발 같아요. 이런 신발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신발에 무슨 연예인 타령이야. 본인이 부족해서 저러는 건가? 몇 주 뒤 또 한 번 모임에서 친구가 직접 만든 디저트를 가져왔을 때 소연이 여느 때처럼 과장된 칭찬을 쏟아내자 한 친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소연씨, 칭찬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과하게 칭찬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그렇게까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연은 멍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점점 가볍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거죠. 소연의 지나친 칭찬은 처음엔 긍정적으로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녀 자신을 작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과도하게 칭찬할 때 그 칭찬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작게 보이게 하면서 마치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요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결국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소연의 칭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칭찬의 진심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칭찬을 통해 소연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시하기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퇴계이왕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칭찬은 적을수록 가치가 있다. 소연은 지나치게 칭찬하는 습관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진정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가끔씩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칭찬 한마디면 됩니다. 사람들은 진솔한 칭찬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더 오래 기억될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담아 조금 더 솔직하게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5번째, 난 다 괜찮아 라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자기 생각이 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소연은 동네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늘 조용히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모임에서도 운동 후 카페에서 만나는 자리에서도 또 마찬가지였죠. 이웃들이 의견을 나눌 때 소연은 늘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아이들을 위한 작은 행사 준비를 논의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운동회를 열지 아니면 작은 바자회를 열지 이야기가 오갔죠. 이웃들이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씨, 어떤 게 좋을까요? 운동회가 나을까요? 바자가 나을까요?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늘 하던 대로 대답했어요. 저는 뭐든 다 괜찮아요. 다른 분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갈게요. 처음엔 이웃들도 소연의 말에 소연씨는 정말 좋은 분이시네 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소연의 난 다 괜찮아 는 이제 진짜로 이 사람은 뭘 해도 상관없구나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웃들도 자연스럽게 소연의 의견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모임에서 반상회를 하게 되었을 때 또다시 의견이 오갔습니다. 소연이 언제나처럼 조용히 있을 때 이웃 중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어차피 다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정하면 되겠죠. 소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매번 난 다 괜찮아 라고 했던 말들이 이제는 이웃들에게 씨는 의견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웃들이 동네 행사를 계획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 소연은 점점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고 마치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죠. 소연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어 난 다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그 태도는 오히려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를 수동적 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르기만 하면 상대방은 나를 진지하게 보지 않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결국 나를 가볍게 보게 되고 나의 의견이 무시당하게 됩니다. 결국 소연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기 쉬워졌습니다. 소연은 자주 난 다 괜찮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고 이웃들은 점점 소연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게 되고 나를 무시하기 쉬워집니다. 퇴계이왕은 생각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존재를 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난 다 괜찮아 라는 습관을 이제 멈추세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의견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진지하게 대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6번째,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이 많으면 탈이 생깁니다.
철민은 대화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친구들은 그의 말을 지루하게 듣고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정보가 담긴 간결하고 조리 있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말이 많으면 그 말의 무게는 줄어들고 결국 그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은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퇴계 이황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혜를 쌓는다고 말했습니다. 말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심입니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유가 더 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진심을 담은 말을 전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힘이 되고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요란한 것처럼 그 신뢰가 무너진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모두 가벼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규는 철민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또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건가? 라며 의심하게 되고 철민을 점점 더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철민의 아는 척은 순간적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진실이 드러난 순간 동규에게 말뿐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동규는 철민의 의견을 건성으로 듣거나 가볍게 흘려버리기 시작했죠.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모른다고 말할 타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철민처럼 아는 척하던 습관, 이제는 멈춰보세요. 아는 척을 그만두면 오히려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겉모습보다 진솔한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솔직하게 세상과 마주해 보세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지나친 칭찬은 나를 작아 보이게 합니다. 소연은 동네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말을 했죠. 친구들이 옷을 새로 사면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모델 같아요. 라고 감탄하고 누군가 음식을 만들어 오면 와, 이거 식당에서도 못 내놓을 맛이에요. 라며 과장된 칭찬을 던지곤 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소연의 말을 듣고 기분 좋게 웃으며 고마워요, 소연씨. 라고 대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소연의 칭찬이 마치 과장된 광고처럼 들렸죠. 어느 날 소연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가 직접 만든 파스타를 가져왔고 소연은 한 입 먹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최고예요. 진짜 셰프가 만든 것보다 맛있어요. 이 정도면 가게 열어도 되겠어요.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웃으며 고마워요, 소연씨.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무슨 가게 수준이야. 그냥 평범한 파스타인데 또 오버하네. 소연은 친구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싶어 칭찬을 이어갔지만 정작 그 칭찬이 친구들에게는 점점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연 씨는 왜 이렇게 나를 과하게 띄워주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가? 또 다른 날 친구가 새로운 신발을 신고 나왔을 때도 소연은 어김없이 칭찬했습니다. 와, 이 신발 너무 멋있어요. 진짜 연예인 신발 같아요. 이런 신발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신발에 무슨 연예인 타령이야. 본인이 부족해서 저러는 건가? 몇 주 뒤 또 한 번 모임에서 친구가 직접 만든 디저트를 가져왔을 때
소연이 여느 때처럼 과장된 칭찬을 쏟아내자 한 친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소연 씨, 칭찬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과하게 칭찬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그렇게까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연은 멍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점점 가볍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거죠. 소연의 지나친 칭찬은 처음엔 긍정적으로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녀 자신을 작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과도하게 칭찬할 때 그 칭찬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작게 보이게 하면서 마치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요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결국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소연의 칭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칭찬의 진심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칭찬을 통해 소연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시하기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퇴계이왕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칭찬은 적을수록 가치가 있다. 소연은 지나치게 칭찬하는 습관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진정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가끔씩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칭찬 한마디면 됩니다. 사람들은 진솔한 칭찬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더 오래 기억될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담아 조금 더 솔직하게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5번째, 난 다 괜찮아 라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자기 생각이 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소연은 동네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늘 조용히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모임에서도 운동 후 카페에서 만나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웃들이 의견을 나눌 때 소연은 늘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아이들을 위한 작은 행사 준비를 논의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운동회를 열지 아니면 작은 바자회를 열지 이야기가 오갔죠. 이웃들이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 씨, 어떤 게 좋을까요? 운동회가 나을까요? 바자가 나을까요?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늘 하던 대로 대답했어요. 저는 뭐든 다 괜찮아요. 다른 분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갈게요. 처음엔 이웃들도 소연의 말에 소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시네 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소연의 난 다 괜찮아 는 이제 진짜로 이 사람은 뭘 해도 상관없구나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웃들도 자연스럽게 소연의 의견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모임에서 반상회를 하게 되었을 때 또다시 의견이 오갔습니다. 소연이 언제나처럼 조용히 있을 때 이웃 중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어차피 다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정하면 되겠죠. 소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매번 난 다 괜찮아 라고 했던 말들이 이제는 이웃들에게 씨는 의견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웃들이 동네 행사를 계획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 소연은 점점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고 마치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죠. 소연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어 난 다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그 태도는 오히려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를 수동적 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르기만 하면 상대방은 나를 진지하게 보지 않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결국 나를 가볍게 보게 되고
나의 의견이 무시당하게 됩니다. 결국 소연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기 쉬워졌습니다. 소연은 자주 난 다 괜찮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고 이웃들은 점점 소연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게 되고 나를 무시하기 쉬워집니다. 퇴계 이황은 생각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존재를 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난 다 괜찮아 라는 습관을 이제 멈추세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의견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진지하게 대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6번째,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이 많으면 탈이 생깁니다. 철민은 대화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친구들은 그의 말을 지루하게 듣고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정보가 담긴 간결하고 조리 있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말이 많으면 그 말의 무게는 줄어들고 결국 그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은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퇴계 이황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혜를 쌓는다고 말했습니다. 말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심입니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유가 더 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진심을 담은 말을 전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힘이 되고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